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좀 접근할 때 사실 접근할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테마와 섹터와 업종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뭐가 주도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업종에 대한 분석들도 항상 많이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증권 전문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저도 유독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거나 혹은 잘 모르는 테마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메이저 증권사들의 뭐 애널리스트 분들 보시면은 원자재 파트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제약 업종만 하신다든지, 2차전지 업종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종목 분석도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루지만 그분들은 한 종목을 진짜 더 깊게, 그쵸? 그 종목을 계속해서 파헤친단 말이죠. 근데 저희도 파헤치긴 파헤치죠. 근데 이제 약간의 깊이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 가격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기술 분석도 같이 보태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눈치를 좀 채고 어떤 분위기 파악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런 좋은 자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밸류에 대한 것들도, 물론 그분들도 밸류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시야가 좁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는 내용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좁은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인 좁은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좀 딱 집중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집중도와 지금 현재 흘러가는 자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면서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넓게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좀 좁게 본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한 가지를 더 깊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방면으로 어우러짐을 같이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정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미리 들어가서 돗자리 깔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돼서 우리는 이제 터치니까 먹고 나오는 거고, 약간 그런 구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요즘에 유튜브에 보시면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나 또 큰손 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정보를 얻는 건 좋아요. 근데 항상 주식 정보라는 거는 딱 그 시기, 그 시점, 녹화 기준, 저도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배가 좀 살짝 고픕니다. 아무튼 요 시기에 기준으로 하여금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전달은 해드리는데, 그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론 브리핑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주주톡 채널에서는 그런 브리핑을 쭉 꾸준하게 드리잖아요. 꾸준하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딱 이거 좋네 해서 딱 그러고 말았다. 이러면은 글쎄요. 사실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운 거죠. 삼성전자 앞으로 좋다더라.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갈 건데, 이러이러해서 그냥 어디까지 간다더라. 근데 그 중간 과정, 이런 과정들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견디기가 힘들고 내가 매수한 자리 대비해서 조금 손실이 있으면 그 유튜브를 또 비난해요. 내가 뭐 봤는데 저기서 보니까는 사라고에 샀더니 이거 물렸다고 막 표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물렸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나중에 추후에도 삼성전자 물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정말 기업의 가치가 있는 어떤 정말 좋은 기업들에게는 물렸다라는 표현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에게는 물렸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또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83만 호 공급 쇼크 대책, 주택시장 안정세 확신 해가지고 뭐 의견을 좀 밝혀줬고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세난, 그쵸? 뭐 난리 났죠. 뭐 부동산 값어치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동안 투기 억제책과 병행을 해서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 수급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시중 유통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밝혀주셨네요. 자, 이게 사실 뭐 제가 사실 해외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해외도 뭐 집값이 많이 비싸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사람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반 평범하신 분들, 뭐 제가 그렇다고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일반 평범한 뭐 사회초년생들부터 해서 취직해서 일반 평범한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하다못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20대 초반부터 대기업에 뭐 취직을 해서 뭐 버는 돈으로 해서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자금을 모아야 돼요. 결국엔 대출이 없이 집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전체에서 퍼센테이지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이며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투기 관련해서도 또 집을 많이 소유하고 하다 보니 뭐 약간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가격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과열이 많이 됐었고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진짜 기본적인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너무 그걸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걸 갖추기 위해서 물론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뭐 우리 뭐 하다못해 생활비도 쓰고 옷도 사 입고 식비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기본적인 걸 아껴서 진짜 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 갖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내 집 갖는데 빚을 지고 내가 내 집을 가져야 되나? 약간 이런,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뭐 해외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진짜 그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재테크라는 거에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으로만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10대 부자들 주식으로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서 그렇게 해서 주식 가치, 자산 가치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그런 전 세계 10대 부자들은요 월급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우리의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 건자재 사가지고 이 주식 잘 사서 잘 들고 있다가 저랑 펜트하우스 이웃주민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저기다 원래 트리마제라고 썼는데 혹시나 또 트리마제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더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펜트하우스 가자고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 잘하면 여러분들도 펜트하우스 못 갈 이유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리서치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쪽 업종에 대해서 몇 개 그냥 대표적인 종목 한두 개 정도만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사업 쪽으로 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꾸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렇게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대손 충당금 반영에도 주택사업 호황으로 인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자 보시면은 실적이 잠깐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성장 추세를 좀 유지하기보다도 19년, 20년도 이렇게 해서 21년까지는 약간 주춤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8분기 만에 소폭이나마 성장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주택시장이 화랑인 가운데 당분기 약 8,500세대 준공 정산이익이 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주택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32%, 전분기에 25%였는데 그렇게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해외에서의 어떤 미청구 공사 대손 충당금을 1,500억 원 정도 반영을 했음에도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20년 해외 수주는 약 2.4조 원 목표 대비 부진했으나 국내 주택은 약 2.7만 호를 분양을 했고 목표했던 25,641세대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좀 2021년 매출액을 좀 보수적인 수치로 좀 전망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무난히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GS건설 쪽에서는 주택사업 호황기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수처리 사업, 모듈 주택, 엘리베이터 등 건자재 그리고 제작 및 서비스 데이터 센터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는 어떤 그런 수요 속에다가 본인들의 신사업을 같이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진이 더 많이 남고 이익에 그리고 매출의 개선이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신사업을 통해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 방향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국적인 주택시장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수주잔고만 해도 약 36조 원을 보유한 GS건설의 주택사업 가치 재평가와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도모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한 번씩은 요즘 어떤 흘러가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맞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4만 원, 3만 7천 원 두 번 나눠서 한번 없는 분들은 두 번 나눠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나머지 세 번째 매수를 하실 때에는 시장이 한번 크게 주춤하면 그때 담는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시장이 주춤할 때 한번 담아가는 전략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다른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VIP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그 종목의 이름은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건설 업계의 최상위 수준이 영업이익률 18.8%를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자, 어디였죠? 영업이익률이 18.8%로 이쪽 업계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자체 사업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에서 33%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렇게 또 공정 초기 현장 원가율 정상화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수혜를 더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중공 정산 그리고 또 이익과 원가 개선 이런 것들이 다수 현장에서 골고루 반영이 돼서 이번에 아마 이익이 굉장히 좀 대폭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어쨌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공급 확대 계속 이어주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가 지금 VIP님들의 이 종목, VIP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탄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GS건설 대비해서 GS건설은 지금 솔직히 놓고 보시면 조금 움직임이 실적적인 부분으로만 단순하게 움직임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정책 흐름에 따른 우리가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좀 있는데, 전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첫 번째는 GS건설,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원님도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VIP원님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이제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점 다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혹시나 추천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추천주 소개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약발이 점점 약할 거예요. 왜냐면 코인이 한번 급등했대 하면은 같이 올라가고, 코인이 급등했대 하면 또 같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코인이 한번 또 올라오더라도 오히려 반응이 좀 없는데, 이 흐름 타고 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큰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한번 조정을 받고 단기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비덴트가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비덴트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 못하면 손절하는 전략. 그래서 뭐 접근하는 가격은 지금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NFC,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약간 짧게, 그쵸? 5일선 잡고 짧게 접근할 만한 종목은 NFC.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단기적인 패턴은 좀 두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 자, 최근에 단타로 소개해드렸던 YG 플러스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좋은 또 시세를 보여줘서 매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덕전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이때서부터 거의 뭐 몇 주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시간으로도 1.2%대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좀 보였고요.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경쟁사라기보다는 하여튼 어떤 기업이 이제 또 크게 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대덕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우리 VIP원님들도 수익을 좀 같이 잘 챙긴 종목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6%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런 건 뭐 짜잘한 건 단타들, 그렇죠? 단타들로 좀 접근한 종목들도 있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막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부산까지 가려면은 그 중간의 과정들에 대전에서 잠깐 멈췄다 갈 수도 있고, 천안에서 멈췄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 누구를 내려다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다 여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열차를 탈지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뭐를 자동차를 탈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결국에 그 가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비용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여러 종목들, 이런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만
병행해 주시면 돼요. 내가 기차를 타겠다, KTX를 타겠다, KTX 타겠다고 표를 끊었으면 그 KTX 열차가 출발해서 최종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이런 어떤 성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액이 지금 그냥 뭐 하루아침에 번쩍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이런 좋은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단타로 하루에 1% 뛰기를 그냥 매일 하세요. 그게 편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좀 헤쳐나가면서 또 좋은 종목들에 대한 관리도 좀 받으시고 소개도 좀 받으시면서 좀 천천히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막 한번 딱 찍으면 급등 무조건 뻥뻥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뭐 운으로 몇 번 맞추는 거? 글쎄요. 하락장에도 그 하락을 하는 게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는 기회들로 삼는 게 바로 이런 실적주라든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데, 단타로 그렇게 해도 사실 뭐 물론 진짜 단타를 잘 쳐서 단타만 가지고도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저도 여러 가지 단타를 시도해봤지만 하루에 한 1, 2%씩 한 종목당 1, 2%씩만 여러 종목 먹고 나오는 게 단타로는 최고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호가 보면서, 차트도 안 봐요. 호가 보면서 딱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오고, 이런 매매를 저도 예전에 전문가 활동하기 전에 많이 했었고, 그걸로 사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사실 스트레스도 정말 심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치 투자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아예 어떤 종목도 저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남들한테 이렇게 하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주식을 매매하지 않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진짜 VIP방에 오게 되시면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 투자만 좀 잘 해주실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물려서 끌고 간다, 이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잘 들고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것만 좀 성격이 잘 맞으면 진짜 VIP방에서 이 금액이 절대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같이 해낼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서포트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신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